선거법,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하셨죠? 친절한 선거 가이드와 함께 하신다면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집중 탐구, 알찬 정보만 모아서 꾹꾹 눌러 담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게 선거 얘기를 나누실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오수진 변호사, 서울신문 정치부 김진아 기자, 그리고 중앙선관위 이은혜 선거안내센터장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시작부터 좀 비정한데요. 네. 출마인가요? 아닌가요? 이쯤 되면 이제 출마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법을 이 정도 알았는데 출마해야지. 예, 열심히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도대체 어떤 말이 뇌리에 박혔어요? 선거 필참. 예, 제대로 된 한 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죠. 크게 박수를 쳐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친절한 선거 가이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투표를 하고 싶지만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투표를 하기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표로 당선이나 낙선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박빙인 승부. 진짜 그거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끔 인터넷 짤방으로 진짜 네. 한 표 차이로 선거 갈리는 결과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날짜를 선거일을 잘 모르면은 놓쳐버리고 한 표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사태가 네. 발생하죠. 실제로 어떤 그 사례가 있었냐면요. 섬 지역에서 이제 딸과 사위가 이렇게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아버지가 되게 좀 우세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녀와. 아버지가 선거를 하는데 네. 여행을 갔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안 와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두 표 정도는 뭐 네, 그래서 2표 정도는 근데 한 표 차이 낙선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 어떤 여행인데. 잊지 못할 여행이 됐네요. 네. 예. 자, 그렇습니다. 한 표의 중요성, 뭐 다시만 해도 그 중요성은 적어질 수 없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 한 표를 잘 지켜야지 우리의 선거, 정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역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거소투표에 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서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용지가 발송하게 되는데요.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 용지에 볼펜 등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명의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정당을 선택해서 투표한 다음에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함한 후에 선거일인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누구나 거소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소투표를 위해서는 거소투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 이 신고 대상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에서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역시 미리 우편으로 보내는 투표만큼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 대상자들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서 소속 기관이나 시설의 장, 통리, 반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우편 요금 무료입니다.
우편 요금 무료요? 네, 야, 대박이네. 아니, 사실 그것만 이게-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무료는 네. 뭐 해도 좋아요. 무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무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귀찮아 죽겠네 하다가도 무료 무료 어디 무료 이렇게 눈이 번쩍 뜨잖아요. 네. 근데 아까 신고 대상자를 보면은 병원, 수용소, 뭐 교도소 같은 기관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대상자였거든요. 네. 근데 거소투표 신고인이 단체로 있는 경우 좀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기관 시설 안에 기표소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거소투표 신고인을 1명 이상 수용을 하고 있는 모든 이 기관과 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거소투표인 수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장은 반드시 일시 장소를 정해서 거소투표소를 위한 이 기표소를 설치를 하여야 하고요. 10명 미만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규정이 따로 있는데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것도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장이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10명 미만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장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 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 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해서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 군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후보자 등은 선거권자 중 1명을 선정해서 기관 시설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소투표는 주거지에서 하는 거니까 뭐 남이 간섭하는 일도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요즘 꽁트 많이 하시네. 꽁트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자, 저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몇 년째 요양원에서 생활 중인데요. 지난 선거 때 전화통화 내용이 계속 마음에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선거 날 찾아가 뵈려고 했는데 못 갔네요. 주말에는 꼭 들릴게요. 아이고, 됐다마. 바쁜데 말라고 너. 쉬는 날에는 만난 거 먹고 푹 쉬어야지. 아유 보고 싶어서 그러죠. 참 이번에 요양원에서 다 함께 투표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아이고, 그때 원장이 우리 지장을 다 찍어 가더라고. 그 뭔지 몰랐는데 그게 거소투표인가 뭔가 신고하려고 그랬다 하던데. 아니, 뭔지도 안 알려주고 지정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렇지. 투표는 잘 하셨어요? 아니 우리 원장이 자꾸 김원효를 찍어라 했는데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으셨어야죠. 아이고 사람 마음이 참 웃기지. 자꾸 김원효 그게 잠에서도 김원효 들리니까 괜히 김원효가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친근하고 그 사람 얼굴이 눈에 띄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도 잘할 것 같고 좀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 거의 싹 다 김원효 찍어보다 이가.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마음대로 거소투표 신고해. 그리고 후보 강요까지. 원장의 행동 이거 잘못된 거 확실하죠? 자,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약간 빼도 박도 못하고 100%네요. 예,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의 의견이 있는데 맞아요. 이 세뇌당한 것 같은. 예. 꽁트와 비슷한 사례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지난 2014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아버지가 투표 전에 사망을 했었는데요.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며느리가 대신 기표한 다음에 발송하는 일이 있었고요. 어허. 또 한 가지 사례는 한 요양시설에서 몸이 불편한 친어머니를 대신해서 딸이 대신 거소투표를 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마을 주민이 거소투표를 도와주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하는 등 아이고. 투표권을 좀 왜곡하는 일이 많이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 사람의 투표권을 훔친 거나 다름없는 일인데 꽁트의 사례 나온 거 당연히 선거법에도 위반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리 신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법에서도 거소투표 위반 사항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리를 해서 시설 관리자들이 대리 신고하고 대리 투표하는 행위, 그리고 본인이 아닌 가족이 확인 의사표시에 의한 대리 신고, 대리 투표하는 행위,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수용자를 대리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이 일괄 거소투표 신고를 대리 투표하는 행위, 그리고 이 거소투표 신고인에게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기소 설치 운영 일시를 알리지 않은 행위도 모두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네. 자, 처벌 강도는 어느 선에서 정해지나요? 예,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고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 저희가 친절한 선거 안내를 정말 촘촘하게 해서 이제는 빠져나갈 선거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남아있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가 있는 외국인 분들도 한 차례 챙기고요. 그리고 제 국민도 챙겨드렸죠. 예, 그리고 오늘도 이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이렇게 쫙쫙 챙겼는데도 더 챙긴 사람이 있나요? 5대양 어디에 있든지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고 계신 분들까지 챙겨야 되는데요. 네.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 있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와, 이 선상 파티가 아니라 선상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 근데 잠깐만, 선상 투표는 진짜 전 처음 듣거든요.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어떻게 투표를 하지? 네,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선원들이 배 위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상투표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선원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제도라고 느끼시는 것이 네. 당연합니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선상투표가 선거법으로 개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8년 전국 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해상노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원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국회 청원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선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또 투표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하려면 며칠씩 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굉장히 손실이 컸었습니다. 뭐 단 한 명이라도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충분히 누려야 되겠다라는 건 당연한 요구인 것 같은데요. 선원들이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헌법 소환 심판이 있었는데요. 해상노련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원 유권자가 1만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추산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선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2005년에 헌법 소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저도 이 1만 명 가까이나 된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네,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그 당시의 공직선거법이 이제 헌법 불합치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마침내 2012년 선상 투표가 가능한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선상투표는 모든 선거에서 모든 선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화물선, 외항여객선, 원양어선,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기준에 이제 충족하는 선원들은 배 위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오호. 근데 투표소가 그러면 배 위에 이렇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인도양, 대서양과 갖다 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갖다 주나요? 선관위에서? 배송 왔습니다. 똑똑. 투표소입니다. 자, 천막하고요. 이제 도장 갖고 왔고요. 설치 배송은 기사가 뭘 이제 하고 헬리콥터 타고 저 갑니다. 안녕. 네, 또 팩스로 전달됩니다. 팩스요? 투표 용지가요? 네. 너무 신기해. 먼저 이제 선상 투표를 하려고 하는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에 이 선상 투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승선 예정 선원이라면 선상 투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선장이 확인을 받아서
이 주민등록지 주소 관할지죠. 구시군청에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제출을 하고요. 이미 지금 배에 타고 있다.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시라면은 팩스로 전송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이제 신고를 해서 먼저 네. 자격을 확인하는군요. 그렇죠. 자격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선장이 확인을 받는 이유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일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완료가 되면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이 선장이 투표 일시를 정하고 선장이. 공고를 띄우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해당 선박에서 선상 투표소가 마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바다 한가운데서의 어떤 민주 시민의 권리 행사라니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일단 투표를 해요. 그러면 기표한 이 투표 용지를 받아가시나요? 누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야 개표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네, 그 키워드가 우리가 쉴드 팩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 투표 용지를 선상 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이 선박의 선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 선장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선장은 선상 투표 용지를 받으면은 즉시 선상 투표자, 이제 선상에서 투표를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 인계를 하고요. 선상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한 명 이상을 입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선장은 선상 투표자가 가지고 온 투표 용지를 건네받아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 용지를 먼저 인계를 받는 거죠. 투표 용지 뒷면에 선박의 명칭, 위성통신 전화번호, 선거인 이름을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입회인과 서명란에 이제 그 서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투표지 투입 봉투와 함께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장, 입회인의 이런 그 서명이 빠지게 되면은 선상 투표지, 투표를 한 투표지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됨을 아주 주의하셔야 하고요. 선상 투표자는 선상 투표 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직접 서명을 하시고 선상 투표소에서 선상 투표 용지의 기표 후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투표라고 하면 뭐 직접, 평등, 보통, 비밀 투표 와, 이렇게 그 네 가지를 다 있죠. 외우고 있었어요? 아니 대본을 외웠어요. 근데 팩스가 이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안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팩스는 이렇게 보는데 넣잖아. 찌찌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리 선상투표가 이런 기본 원칙, 투표의 기본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건요. 특별한 팩스 덕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해당 시도관리위원회에서 선상투표를 수신하는 팩스는 그냥 팩스가 아니고요. 바로 쉴드 팩스라고 합니다. 쉴드 팩스는 팩스를 수신할 때 투표자가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자동으로 봉합해 출력해주는 그런 기기를 말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럼 이제 팩스만 보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좀 남았는데요. 이제 기표한 투표지는 투표자가 이 배 안에 설치된 선상 투표소에서 직접 이제 팩스로 전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서 봉함을 하신 다음에 봉투의 겉면에 자신의 성명과 생명월일을 기재한 후 선장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투표가 끝나면 선장은 선상 투표 관리 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기록부를 팩스로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투표 관계 서류들은 도착 즉시 입항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해외 기항지에 있다고 한다면 배달 증명이 되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잃어버리면 큰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네. 인편으로 실제 원본을 보내야지만 네. 확인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선상 투표는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의 중립성, 뭐 여러 가지 비밀성, 공정성 시비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선상 투표 신고 또는 선상 투표 방해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 선상 투표 용지로 투표하는 행위, 선상 투표자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 강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선상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이렇게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으로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9조의 2에 해당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항 이름이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 방해죄. 아예 선장에 관련된 법률을 따로 마련을 해놓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2020년 언제 오나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훌쩍 지나서 이제 선거일이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390 선거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절한 선거 가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원효 씨 어떠셨나요? 참 선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배만 잘 몰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배 위에서도 투표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한 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이렇게 소중한 투표권을 어디에, 언제, 어떤 시간이든 꼭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정말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 의무와 권리를 포기할 그런 일은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 정보를 바로 알고 선거에 참여하는 길, 민주정치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